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번 주 안에는 선고가 유력해 보였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심판 사건을 먼저 선고하겠다고 날을 잡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다음 주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도 마라톤 평의가 이뤄졌는데 대체 안에서 무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헌법재판소 바로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정현 기자, 이번 주 선고가 어려워졌다는 거 이거 진짜 사실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까지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선고가 다음 주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모두 모여서 평의를 진행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약 1시간 전쯤 재판관들이 퇴근을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날짜가 나왔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선고 날짜는 헌재가 대통령과 국회 측에 먼저 통보한 뒤 발표되는데요. 국회나 대통령 측도 아직 선고기일을 통지받진 못했습니다. 헌재 안팎에서는 오는 14일 금요일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짜로 유력하다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사흘 전인 오늘까지도 선고일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오는 13일 다른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되면서 이번 주 중 선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음 주 후반부인 오는 20일이나 21일 선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래 헌재가 17일까지 변론이나 선고 일정을 잡지 않고 비워놔서 대통령 탄핵 심판 1차 마지노선으로 여겨져 왔는데 일단 17일은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오늘도 장시간 평의를 했습니다. 법원이 대통령 구속을 취소시키면서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고 언급한 대목과 탄핵 심판과의 연관성 등을 점검하는 것 아니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 측이 대통령의 지지율 변화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이 지지하는 대통령 지위를 헌재가 함부로 박탈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변동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대통령 대리인단. 자료에는 비상계엄 직후 10% 후반대로 떨어졌던 대통령 지지율이 이후 상승해 40% 후반대라는 수치 자료가 담겼습니다.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 등으로 국민 지지가 높다며 헌재가 탄핵 심판 선고에 앞서 꼭 참고해야 할 자료라는 입장입니다. 대리인단 측은 대통령은 직접 투표로 당선돼 민주적 정당성이 크다며 국민이 신뢰를 거두지 않으면 함부로 그 지위를 박탈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도 대리인단은 대통령 지지율을 언급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나서서 대통령이 밝힌 계엄의 이유를 직접 조사하고 확인한 다음에 대통령을 지지하기 시작했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이 꾸준히 상승해서 50%를 넘었습니다. 헌재의 선고를 늦추고 변론을 다시 열어달라고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헌재의 수용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은 데다 구속 취소 후 여론 지형이 대통령에게 우호적이라는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 심판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건 선고가 모레,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변론이 다음 주에 열리는데요. 반면 한덕수 총리 선고 일자는 안 잡히고 있는데 무슨 속내가 있는 걸까요? 이세아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오전 10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 사건도 같은 날 선고합니다. 탄핵 재판 가운데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혀온 헌재가 검사들과 감사원장 선고 날짜를 먼저 잡은 겁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심판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게 파면 사유인지가 쟁점입니다. 본건 탄핵 소추는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이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부정이며 한편으로는 직무정지를 수반한 정치적 목적의 소추로서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사유 등으로 국회에서 탄핵됐습니다. 헌재는 이미 변론이 끝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은
아직까지 선고일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총리의 탄핵 사유 중에는 비상계엄 묵인 방조가 포함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쟁점이 일부 겹치는 만큼 헌재가 한 총리 사건 선고를 늦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아는 기자 법조팀 김지훈 기자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 안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이번 주는 어려워진 거예요? 네, 이번 주 중 대통령 탄핵 선고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기존 대통령 탄핵 사건 전례를 감안해서 이번 주 금요일이 선고일로 유력했잖아요. 그런데 헌재가 하루 전날인 목요일을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 선고 날로 잡은 겁니다. 헌재 관계자에 따르면요, 지난 10년간 선고 일정을 이틀 연속으로 잡은 적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헌재 내부 사정에 밝은 전직 관계자들 얘기도 일치하는데요. 재판관이 선고일을 잡으면 만 이틀 정도는 결정문 최종본을 만드는 작업에 몰두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목요일 다른 선고가 있는데 바로 다음 날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물리적으로 준비가 어렵다고 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궁금합니다.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 사건 선고한다는데 왜 한덕수 총리는 안 하는 겁니까? 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은요, 변론을 종결한 지 3주 가까이 지나도록 선고기일이 안 잡히고 있는데요. 이 한 총리 탄핵 소추 사유에서 그 이유를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등 국헌 문란 행위에 공모했다고 돼 있거든요.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쟁점이 있다 보니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했다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예측하게 하는 효과가 날까 봐 헌재가 선고를 늦추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 하지만 헌재 안에서 무슨 얘기가 오가고 있을지 너무나 궁금한데 대통령 선고는 왜 늦어지는 겁니까? 네, 헌재는요,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런 탄핵 심판 결론만큼이나 국민들이 설득할 논리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결정문 문구를 정교하게 가다듬을 이 시간을 확보하려는 이유도 있어 보입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란 변수가 불거졌잖아요. 이 법원 결정을 보면 구속 기간이 지나 기소가 됐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도 내란죄 직접 수사권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검찰에서 받은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결정문에 반영하기 위한 시간도 헌재는 필요해 보입니다. 검찰 수사권 유무, 이게 그러면 탄핵 심판 그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검찰 조사 때 진술한 내용하고요. 헌재에 나와서 증언했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던 증인들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검찰 기록에는 대통령에게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돼 있는데 헌재에 와서는 답변을 거부하거나 계엄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검찰 기록과 헌법재판에서의 진술, 어느 쪽을 채택할지 고심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가장 궁금한 점 이건데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그래서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3월을 넘기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내일 모레 검사 그리고 감사원장 탄핵 선고가 끝나면요. 남은 건 한덕수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정도만 남게 되거든요. 두 사람 모두 내란죄 쟁점이 겹쳐서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다음 달 18일이죠.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 퇴임이 있다 보니까 3월을 넘기지는 않을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지훈 기자였습니다.